그 지난 시간에 그 포물선 운동 그 내용 했었죠. 15쪽에 내용 했었고 좀 천천히 나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내용만 했고 이번 시간에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1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제 문제와 확인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부터 보면 선수 A, B가 서로 20m만큼 떨어져 있고요. 선수 A가 지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19.6m/s의 속도로 선수 B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선수 B는 몇 미터 거리를 달려가야 공을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결국에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풀이를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 속도의 x 성분과 y 성분을 먼저 구했는데요. 이제 지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19.6m/s니까요.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고, 요 각도가 30도겠죠. 요거를 이제 또 축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 기억납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그림자를 찾으면 요렇게가 각각 수평 방향 속도 성분, 연직 방향 속도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을 V0x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에다가 밑변, 직각삼각형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를 코사인 30도를 곱한 게 됩니다. 그리고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를 VO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초기 속도에다가 높이니까 사인 30도, 사인 세타를 곱한 게 되는 거고요. 이제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속도죠. 요 속도에다가 이제 다시 지면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하면 수평 도달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연직 방향의 운동을 봐야 되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건 V는 V0 플러스 AT 쓴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Y축 방향 속도는 0이죠. 그리고 이거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고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9.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초니까 수평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요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에다가 2초를 곱해서 이제 수평 도달 거리를 구했고, 이게 이제 대략 34m 정도 되니까 처음에 20m 떨어진 상태였다고 하니까 14m를 더 뒤로 가야지 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들어가서 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걸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공을 딱 보고 얘가 딱 연직하고 이렇게 수평 방향 나눠가지고 야구 선수들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확인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평면에서 물체를 비스듬히 던져 올렸더니 4초 후에 물체를 던진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39.2m만큼 떨어진 수평면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물체의 처음 속도의 수평 방향 속력은 얼마인가 했는데요. 요거는 뭐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이 수평 방향의 처음 속도의 수평 방향 속력을 V0x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시간 4초를 곱한 것이 39.2m가 됩니다. 따라서 V0x는 39.2를 4로 나누면은 49, 36에 8이 되겠죠? 미터 퍼 초. 초를 그냥 s로 표현할까요?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딴 거 없고요. 그냥 수평 방향, 연직 방향 나눠서 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세 문제 가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학사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니은 문제인데요. 공을 비스듬히 던졌더니 4초 후에 80m 전방에 떨어졌습니다. 수평 도달 거리가 나와 있네요.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으로 할 때
공이 올라간 최고 높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이 올라간 최고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Y축 방향의 운동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푸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일단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로부터는 어떻게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를 알 수 있냐면 비스듬히 던져서 4초 후에 여기 도달했잖아요. 그럼 이 4초의 절반에 해당하는 2초가 이제 최고점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초기 속도를 구하면요.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Y축 방향에 대해서 써보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초 후에 Y축 방향의 속도는 0이 되죠. 이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Y축 방향을 순간적으로 멈추니까. 따라서 V는 V0 플러스 AT에서 V가 0이고요. 이건 2초일 때 Y축 방향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속도는 지금 모르니까 V0Y라고 둘게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 그리고 더하기 AT인데 A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이고 T는 2초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셈입니다. 수평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니까 그거의 절반이 연직 방향으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라고 볼 수 있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가 20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하고 나면 이제 그 공이 올라간 최고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방법은 2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라는 식을 세워서 푸는 겁니다. 지금 가속도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 구해야 되는 거죠. 높이. 그리고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알고 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할 때 나중 속도는 0이고 처음 속도는 구해놨잖아요. 그래서 2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대로 쓰면 되고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의 경우에는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중력과 속도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일단 올라간 높이를 h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2as를 적은 겁니다. 그다음에 v 제곱할 때 v는 나중 속도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y축 방향의 속도는 0입니다. 0의 제곱 빼기 그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좀 전에 구했죠. 이것 때문에 구한 겁니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h가 20m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20의 제곱. 제대로 듣고 있네요. 이게 딱 각본에 의해서 틀린 건 아니고 그냥 틀린 겁니다. 순간 집중력을 저도 놓쳤네요. 20의 제곱. h가 20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2초라는 거 알고 있고요. 가속도에 대한 정보 알고 있고 초기 속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래서 그냥 H를 바로 구하는 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S는 인데 S 대신 H가 들어가 있고요. V0T V0가 20이죠. 그 T는 2초고요. 플러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10이고요. T는 2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면은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Y축 방향의 역학적 에너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표면을 0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질량은 안 나와 있으니까 m으로 두고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가 20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지표면에서 Y축 방향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Y축 방향의 속도는 0이죠. 그래서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mg h만큼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왜
마이너스 10을 안 써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MGH 할 때 G는 그냥 10입니다. 10.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MGH는 공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MGH 할 때 G는 무조건 그냥 플러스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도 H는 20m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자기한테 편한 식이나 혹은 기억에 나는 식을 써서 그냥 풀면 되는데 문제는 세 개 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풀이 방법은 많은데 기억은 안 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포물선 운동 문제는 그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죠. 조금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래형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를 지면과 30도의 각도로 30m/s의 속력으로 발사하였습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공기 저항은 무시하는 역시 무시무시한 문제죠. 자, 여러분도 저를 무시하고요. 이런 건 대본에 있는 겁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자주 쓰일 대본이 되겠습니다. 예. 자, 1번 물체가 위로 올라간 최고 높이는 얼마시냐, 그리고 2번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1번 문제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당장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죠.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그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 구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얘는 그냥 안 쓸게요. 여기 안 쓰고 얘로 풀 수도 있고 얘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으로 S, 그러니까 여기서는 H가 되겠죠.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 그다음에 EAS는 할 때 역시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둡니다. 항상 그 비스듬히 던진 물체는요. A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노? 마이너스 10이고요. 최고점을 S라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H라고 적을게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금 이 식은 지금 Y축 방향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Y축 방향의 속력은 0이죠. 철수 아니고요. 내가 매번 할 때마다 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0의 제곱.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죠. 그 다음에 초기 속도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Y축 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의 초기 속도의 제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V0 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 거죠. V0가 30이고요. 사인 30도 하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니까 높이 축에 해당하는 속도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요. 15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래조래 요래조래 계산하면 계산 과정은 생략할 겁니다. H는 제가 거짓말인지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가끔 틀릴 때가 있습니다. 4분의 45m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초기 속도 알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력 아니까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보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에 높이 들어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시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Y축 방향의 에너지만, 물론 X축 방향 에너지까지도 같이 다 써도 되는데요. 그러면 계산이 더 치기 복잡해지니까 X축 방향 운동 에너지는 빼고 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바닥에서 출발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죠. 그래서 2분의 1 m에 V가 이제 V0Y죠. 30 사인 30도의 제곱이 되겠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이번에 운동 에너지가 없죠. 예. y축 방향의 속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mg h 이렇게 합니다. 요거 계산해도 역시 h가 똑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또 시간을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거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제 시간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식을 쓸 필요 없겠죠. 시간까지 또 구해야 되니까 v0y도 구하고 시간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 방식을 쓰려면. 자,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보면 이제 수평 도달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수평 도달 거리는 어쩔 수 없이 요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려면 이 v0x 구한 다음에 뭐 2t1을 이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하면 그거의 2배를 해서 결국에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v0x도 구해야 되고 최고점에 도달한 시간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v0x는 그냥 바로 분해하면 되죠. 30 코사인 30도가 v0x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 곱하기 2t1을 하면 되는데 이제 t1을 구해야 되죠. t1을. 그러니까 t1은 어떻게 구하느냐? t1은 이제 x축 방향 정보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못 구합니다. 못 구하고 이제 연직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시간이 들어간 식을 구해야 돼요. v는 v0 플러스 at를 y축 방향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거기에 시간 t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축 방향의 v 이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속도입니다. 그럼 0이죠. 그리고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아까 분해해서 구해놨죠. 30 sin 30도고요. 플러스 at인데 a가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t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t1을 구하면 t1은 1.5초가 나옵니다. 2분의 3초. 그럼 이거를 이제 요 t1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들어갈 때 비워놨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곱하기 1.5 하면 요거 계산하면 요래저래 곱하면 45 루트 3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터 퍼 초가 아니고 미터가 됩니다. 토평도 달고니까 오늘 영 내가 일을 잘 못하네.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일단 출발점 다시 한번 제가 수평 도달 거리 구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이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의 초기 속도는 그냥 초기 속도를 그 각도기 이용해가지고 분해하면 되고요. 네, 시간은 y축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서 그거의 2배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v는 v0 플러스 at 써가지고 최고점에서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라는 걸 이용하면 그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풀이 방법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미래엔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8분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물체 A와 B를 높이 높이 h인 곳에서 이제 읽는 것도 못하네. h인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VA, VB 속도로 운동시켰더니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한 거리가 s로 같았습니다.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이번에 안 해야지. 자, 기대했어요. 가끔 이제 또 예상외로 이렇게 기대했지만 안 나오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자, 여기는 수평 도달 거리가 같아요.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이 같다라는 거죠. 같은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 걸리는 시간은 높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으니까 얘가 더 높으니까 더 오랫동안 움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거리 같다라는 거는 얘 속력이 더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냥 누가 더 빠르냐 느리냐 그냥 그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게요. A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운동한 시간은 얼마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숫자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쓰인 문자로 이 답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VA, VB, G 뭐 이런 것들로 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EH, H 이런 걸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시간을 물어봤어요. A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 요거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이제 Y축 방향 운동을 보면 됩니다. Y축 방향에 EH만큼 자유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축 방향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1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시간이 들어간 것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두 식이 있는데 지금 속도에 대한 정보는 처음 속도는 있는 셈이죠. Y축 방향으로 초기 속도가 0이니까. 근데 지면에 도달했을 때 Y축 방향에 대한 속도는 지금 쉽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식을 쓰지 못하고 위치에 대한 식을 써야 됩니다. 위치는 얘가 EH만큼 낙하를 하잖아요. Y축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S는 할 때 그 S는 EH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V0T 할 때 V0는 이 경우에 0이죠. 왜냐하면 그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처음에 연직 방향에 속도 성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요. 자, 좌표축 세우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의 경우에는 위촉을 플러스로 주로 잡았어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어느 연직 방향에서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죠?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연직 방향을 놓고 보면 아래쪽으로만 움직이거든요. 아래쪽으로만 움직이고 중력 가속도도 아래쪽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위쪽을 플러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은연중에 제가 EH도 그냥 써버렸죠. 아래쪽으로 EH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쪽을 플러스로 했다면 이걸 마이너스 EH로 적었어야 돼요. 이거도 만약에 좌표축을 위쪽을 플러스로 뒀다면 얘도 마이너스고 A도 마이너스를 적으면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좌표축을 위로 플러스로 두면. 근데 수평 방향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아래쪽을 플러스로 두면 됩니다. 초기 위치를 0으로 잡고요. 그러면 이게 초기 위치가 0이고 이게 아래쪽이 플러스니까 나중 위치는 아래쪽으로 EH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푼 겁니다. 그러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할 때 A는 G가 되는 거죠. 19.8 이런 식으로 안 나왔죠. 그렇게 하고 이때 시간을 TA라고 둘게요. A가 이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TA는 루트 4H 나누기 G가 됩니다. 물리에서는 이 정도 써도 그냥 답으로 인정합니다. 굳이 뭐 이렇게 안 적어도요. 2루트 H 나누기 G 뭐 유리하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TA를 구하면 된다. 내복시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써줘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면 속력 VA와 VB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VA하고 VB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식을 한번 문제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VA하고 VB는 수평 방향의 속도죠. 그리고 또 수평 방향의 정보가 보니까 요 S가 나와 있어요. 수평 도달거리. 그러니까 수평 도달거리와 요 수평 방향의 속도가 들어간 식은 S는 VT가 있죠. S는 VT.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S는 VATA라고 볼 수도 있고 VB, TB,
TB는 역시 B가 이제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VA 대 VB는 VA 나누기 VB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TB 나누기 T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B를 구하면 결국에 속도의 B를 구할 수 있는데 TA는 위에서 구했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TB를 구하면 같은 형태로 시간이 표현될 거 아니에요. 이 G랑 H로. 그러면 그 시간들을 나누면은 숫자로 나오겠죠. 그래서 TB를 구할 겁니다. TB는 똑같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구하면 되죠. 나도 연직 방향에 B의 연직 방향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B는 H만큼 아래로 낙하를 했죠. 초기 위치를 0으로 잡을 거고 아래쪽으로 플러스라는 좌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H만큼 위치가 바뀌었고요. 얘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이때 A는 G죠. 플러스입니다. 아래쪽을 플러스로 뒀기 때문에 T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TB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요 TA 구했고 TB 구했으니까 요거를 나누면 됩니다. TB가 루트 2H 나누기 G고요. TA가 루트 G분의 4H죠. 그럼 이거 루트 G분의 H는 날라가죠. 날라가고 루트 4분의 2가 됩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거는 1 나누기 루트 2고요. 맞나요? 따라서 1대 루트 2가 됩니다. 뭐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요. VA 나누기 VB는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이걸 풀어서 VA 대 VB는 1대 루트 2다. 이렇게 답을 써도 됩니다. 다 초록색이 하니까 헷갈리네. 이거는 좀 노란색으로 바꿔놓을까? 제가 주로 답을 초록색 박스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VA 나누기 VB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적어도 되고 VA 대 VB는 1대 루트 2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저는 관대하니까 둘 다 그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고요. 원래라면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겠죠. VB는 1대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퀴즈를 하나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다음에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고 요 비상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포수와 원숭이고요. 포수가 이제 원숭이가 탈출했어요. 스토리를 또 얘기해줘야 되네. 원숭이가 탈출해서 이제 잡으러 갑니다. 원숭이가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는데 이제 포수가 총을 탕 쏘는 순간에 원숭이가 놀래서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이 포수가 쏜 총알이 원숭이의 몸에 닿을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한번 풀어보십시오. 5반 같은 경우에는 남은 시간 내에 2명이 풀었어요. 맞을 거냐? 예. 요게 일단 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의 문자를 써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맞을 것이. 제가 힌트는 줬으니까 힌트는 똑같이 주도록 할게요. 요 일단 초기 속도는 V0고 요 각도는 세타입니다. 표면과 이루는 각도는 요 D만큼 요 거리가 되고요. 원숭이의 초음 높이는 H고요. 요 좌표축이 이미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잡고 문제를 풀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이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 있죠. 이 식에서 S는 이동거리예요, 변이에요? 변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요, 이건 사실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을 때 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 위치가 0이 아니면 식을 이렇게 적는 게 정석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S 빼기 S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지금 좌표축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세우면 원숭이 같은 경우에 초기 높이가 초기 위치가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S0가 H가 됩니다. H가 식을 세울 때.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에 이 지점에서 여기에 임의의 좌표가 되겠죠. 임의의 시간일 때 원숭이 총알이 여기에 똑같이 있느냐, 요거를 이제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답은 다음에 알려줄게요. 상황을 알겠습니까? 요거는 힌트고요. 얘가 D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예, 그 시간에 얘가 어느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총알의 위치와 원숭이 위치가 같으냐를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 그럼 확인증 나중에. 네, 수업은 일단 여기서 끝내고 요거 이제 남은 시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요거 그 홈페이지에도 문제를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고 이번 시간 혹시 못 풀면은 또 한번 더 해보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소 보는 동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